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한 좋은 부동산 대표 정병묵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노폭스의 김성호 회장님, 스노폭스의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돈의 속성입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은 성인식 때 13살이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식 때 자녀들이 성인식 때 친척들이 방문해서 장차 그 아이가 앞으로 부자가 되어서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주식 상품 혹은 펀드 상품, 금융계좌 등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물해주고 그 아이가 기업가가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부를 경제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과연 금융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나스닥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되려고 하는데요. 한국 청년들은 건물주가 꿈이고 혹은 그 공무원, 대기업 직원 뭐 이러한 것들이 꿈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청년들하고는 경제관념이라든지 혹은 금융 공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차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진로도 역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돈의 속성, 스노폭스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 나오는 4가지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4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먼저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 모은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 다음 돈을 쓰는 능력, 이러한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모두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 4가지 능력이 컨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직을 가진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물론 이런 부류에 속하며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서 사업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빚을 지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미숙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돈을 버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이러한 다른 어떤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그리고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들을 아주 힘들어하고 방관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재산을 모은 후에 뭉칠 돈으로 날리면서 세금 보고를 허술하게 하거나 혹은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면 믿고 맡긴다는 듯한 호인의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혹은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같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해야 하고 재정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더불어 돈을 대하는 태도도 올곧아야 하는데요.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면 주변이 그 사람을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 돈을 풀지 않아서 사람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떠나갈 때 돈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이러한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을 갖추려면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공존해야 되는데요.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겠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이런 구멍이 새면 언젠가 빈 항아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론입니다. 다음은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모은 돈을 갖다가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능력이 되겠죠. 이 또한 버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양하고 꾸준히 길러야 하겠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며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항상 맴돌고 있는데요. 자신과 걸맞는 집, 그리고 차, 음식,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하고 금융과 정치, 경제를 보는 눈도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선생이 되거나 어른 행세를 시작하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물어지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반드시 돈을 지키는데 필요한 꼭 없어서는 안 될 속성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투자는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이며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 해야 하고 들어옴과 나옴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죠. 그때 기분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그때 기분에 따라서 돈을 자지운지한다면 그 돈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항상 나옴과 들어옴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해서도 안 된다. 직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교훈이 아니고 이미 잔소리입니다.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시각도 역시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주변에 이것을 강요하거나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삶의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성령 그것이 부모님이 용돈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직원 급여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날 바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그날 바로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청소든 혹은 술이든 배달이든 심부름이든 똑같습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으면 그것을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미용실 약속을 하고 잊었거나 늦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머리 손질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미용사에게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 갈 사정이 생겼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얼마간의 돈을 꼭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간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꼭 선행되어야 할 부자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만약에 들었다면 밥값을 내주는 게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에 많은 시간을 들였을 그 변호사에게 밥값 정도 지불하고 끝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만약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돈 많으면 밥값은
돈 많은 사람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 김성호 회장은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이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값 몇 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까지 챙기면은 그때는 내 돈이 나를 욕한답니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다 낫다. 내 돈이 나를 욕하면 그 돈은 나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즉,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잠깐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지막은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고 뼈 아플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그리고 이걸 읽는 독자들은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실천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 부자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김성호 회장님은 책에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호 스노우폭스 김성호 회장의 돈의 속성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대략 간추려서 리뷰해 봤습니다. 네, 이 책은 아주 우리 현대인들이 돈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불가결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의 속성,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내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능력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이러한 능력을 배양해야지만이 앞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은 또 인격체입니다. 법인체고, 법인은 뭡니까? 생각하고 감정을 하고 소송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돈은 자기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돈, 작은 돈들과 같이 뭉쳐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이 돈을 함부로 대하면 그 돈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겠다. 이 사람 나를 이렇게 막 대하는구나, 험하게 대하는구나 해서 돈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노름을 한다든지 혹은 허용 사치스러운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막대하게 되면 돈은 생각을 해서 이 사람 나를 막대하는구나 해서 떠나간다고 하는데, 만약 이 돈을 잘 대해주고 존중해주면 그 돈은 친구도 데려오고 결혼돼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해서 돈이 새끼를 치고 그 사람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진 그러한 돈, 이 돈의 속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독자분들은 능력들을 잘 익혀서 자기가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지 이러한 것들을 잘 보완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